하버드 대학교의 가을 오후, 캠브리지의 붉은 단풍잎들이 창문을 두드리며 교실 안으로 따스한 햇살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에머슨 홀 3층에 위치한 강의실은 고급 언어학 세미나가 열리는 곳으로 오늘도 여러 국적의 대학원생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고 있었죠. 민서는 교실 뒤편 창가 자리에 조용히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22살의 그녀는 서울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한 후 하버드로 유학을 온 지 이제 2달째였어요. 아직 이곳의 분위기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그녀는 다른 학생들과의 거리감을 느끼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강의실 안에는 긴장감이 서서히 감돌기 시작했어요. 오늘 수업은 평소보다 더 어려운 주제를 다룰 예정이었고 학생들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브라질에서 온 카를로스가 민서 옆자리에 앉으며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지만 민서는 미소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민서 씨. 오늘 수업 준비 많이 하셨나요? 네, 어느 정도는요. 카를로스 씨는 어떠세요? 솔직히 말하면 좀 걱정됩니다. 교수님이 오늘 특별히 까다로우실 거라고 들었거든요. 민서는 카를로스의 말에 작게 웃으며 다시 자신의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노트에는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 가득했어요. 언어학의 복잡한 이론들을 여러 언어로 정리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교실 문이 열리며 몇 명의 학생들이 더 들어왔어요. 독일에서 온 한스, 프랑스에서 온 마리, 그리고 일본에서 온 아키라까지 모두들 각자의 모국어와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우수한 학생들이었죠. 하지만 이들 중 누구도 민서의 진짜 실력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키자 교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죠. 교수의 등장은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극적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그는 회색 머리를 뒤로 넘기며 교실을 둘러보았어요.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훑어보며 평가하는 듯 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좋은 오후입니다, 여러분. 교수의 목소리는 낮고 권위적이었어요. 그는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내려다보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어딘지 모를 오만함이 섞여 있었죠. 교수의 시선이 교실을 한 바퀴 돌더니 민서에게 멈췄습니다. 그는 몇 초간 그녀를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뜨더니 입가에 비꼬는 듯한 웃음을 띄었어요. 민서는 그 시선을 느끼며 몸이 약간 경직되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교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감으로 가득 차갔어요. 다른 학생들도 교수의 시선이 민서에게 고정된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교실 전체를 감쌌죠. 교수는 강단에서 천천히 내려와 학생들 사이를 거닐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의도적으로 느렸고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처럼 보였어요. 학생들은 모두 긴장한 채로 그의 움직임을 따라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는 민서의 책상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는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들어 교수와 눈을 마주쳤지만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죠. 언어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실제 언어 구사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하죠. 교수는 말을 하면서도 계속 민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교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서로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불안해했습니다. 갑자기 교수가 민서를 똑바로 가리키며 독일어로 물었습니다. 아가씨, 독일어로 대답할 수 있나요?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에 대해 설명해 보시겠어요?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민서에게 집중되었어요. 독일어를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갑작스러운 독일어 질문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서는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당황해서가 아니라 교수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는 차분한 사고가 담겨 있었죠. 교수는 민서가 즉시 대답하지 않자 더욱 비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독일어를 못하시나요? 통역이 필요하신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의 기색이 섞여 있었어요. 몇몇 학생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교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교실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중얼거렸어요. 역시 한국인들은 무식하다니까. 이 말이 떨어지자 교실의 분위기는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카를로스는 화난 표정으로 교수를 쳐다보았고 마리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어요. 한스조차 독일인임에도 불구하고 교수의 발언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교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어요. 두려움이나 당황스러움 대신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이 곧게 펴지고 어깨가 자연스럽게 뒤로 젖혀졌죠. 교실은 숨을 죽이고 민서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그녀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교실을 나가버릴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민서는 그런 학생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교수는 민서의 변화된 눈빛을 보고도 자신의 우위를 확신하며 더욱 도발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는 칠판으로 걸어가며 복잡한 철학적 문제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문제를 풀어보시죠. 대학원생도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만 칠판에 적힌 문제는 하이데거의 존재론과 언어 철학의 복잡한 개념들을 연결하는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문제를 보자마자 작은 탄식을 내뱉었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아키라가 옆 학생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런 걸 갑자기 시키다니. 카를로스도 고개를 저었어요. 교수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민서를 압박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민서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더욱 확고히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교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침착하게 칠판으로 걸어갔어요.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당당함이 느껴졌습니다. 교실은 완전히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죠. 민서는 칠판 앞에 서서 잠시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복잡한 철학적 개념들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교수는 팔짱을 끼고 그녀를 지켜보며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몇 초의 침묵이 흐른 후 민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완벽하고 유창한 독일어였어요.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는 존재자와 존재 자체의 구별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의 철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죠. 민서의 독일어 발음은 원어민 수준이었습니다. 교실에 있던 독일인 학생 한스조차 깜짝 놀라며 눈을 크게 떴어요. 민서는 계속해서 유창한 독일어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존재자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물과 현상을 가리키며 존재는 그 존재자들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언어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차이는 언어가 단순히 사물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진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민서는 칠판에 독일어로 핵심 개념들을 정리하며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답변을 구성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필체는 명확했고 논증의 흐름은 완벽했어요. 교수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민서가 독일어를 할 줄 모를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오히려 자신보다도 더 정확하고 세련된 독일어를 구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 존재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방식 자체라는 의미입니다. 민서의 설명은 계속되었고 다른 학생들은 그녀의 놀라운 독일어 실력과 깊이 있는 철학적 통찰에 감탄하며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교수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민서의 답변이 정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기대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체면을 지키기 위해 억지로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하이데거의 후기 철학에서는 교수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브라질에서 온 카를로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민서, 혹시 포르투갈어로도 설명해 줄 수 있어? 내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즉시 유창한 포르투갈어로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에서 온 마리가 프랑스어로 질문하자 그녀는 완벽한 프랑스어로 응답했어요. 일본에서 온 아키라의 일본어 질문에도 자연스럽게 일본어로 답했습니다. 교실은 점점 더 놀라움으로 가득 차갔습니다. 학생들은 민서가 최소 7개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도 단순히 일상 대화 수준이 아니라 고도의 철학적 개념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대단해. 정말 놀라워. 마리가 프랑스어로 감탄했습니다. 이런 천재가 있다니. 한스도 독일어로 중얼거렸어요. 교수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는 민서를 무시하고 조롱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계속 반박을 시도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언어 능력만으로는 진정한 철학적 이해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이데거의 진정한 의도는 민서는 교수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마치자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시 독일어로 전환하여 교수의 해석에서 놓친 부분들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민서의 논증은 너무나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서 교수조차 반박할 수 없었어요. 교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서를 걱정했던 학생들이 이제는 그녀를 향한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교수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더욱 필사적으로 민서의 답변에서 흠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세세한 부분까지 파고들며 사소한 지적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인용한 하이데거의 원문에서 다자인의 번역이 완전히 정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독일어 원어의 미묘한 뉘앙스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의문입니다. 교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배어 있었지만 이전과 달리 어딘지 모를 불안감도 섞여 있었어요.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듯 독일어의 세밀한 언어학적 차이점을 들고 나왔습니다. 민서는 교수의 지적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차분한 목소리로 독일어로 대답했어요.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다자인의 번역 문제는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하지만 하이데거 자신도 이 용어의 번역 불가능성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죠. 민서는 칠판의 독일어 원문을 정확히 인용하며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독일어 실력은 단순히 유창한 수준을 넘어서 학술적 정확성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다자인을 영어로 비잉대어로, 프랑스어로 에트르라로 번역할 때 각각 다른 철학적 함의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번역의 완벽성이 아니라 각 언어 공동체에서 그 개념이 어떻게 이해되고 발전되어 가는가입니다. 민서의 반박은 교수의 지적을 단순히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차원의 이해를 보여주었어요. 그녀는 교수가 제기한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더 큰 철학적 맥락에서 바라보는 성숙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교수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는 민서의 논리적 일관성과 깊이 있는 이해 앞에서 할 말을 잃어갔어요. 더욱이 그녀가 자신의 지적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도 더 나은 답변을 제시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학자의 자세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방금 언급하신 독일어의 미묘한 뉘앙스 문제는 실제로 언어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민서는 독일어로 계속 설명하며 언어 간 번역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자신만의 견해를 펼쳤어요. 그녀의 논증은 하이데거뿐만 아니라 비트겐슈타인, 가다머 등 여러 철학자들의 이론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전개되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이런 고도의 철학적 토론을 지켜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특히 독일인 학생 한스는 민서의 독일어가 자신보다도 더 정확하고 세련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놀랍다. 저런 깊이 있는 독일어를 구사하다니. 한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교수는 더 이상 반박할 거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민서의 답변은 학술적으로 완벽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보여준 겸손함과 품격은 오히려 자신의 오만함을 더욱 부각시켰어요. 민서는 마지막으로 교수를 향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고했어요. 교수님, 제가 생각하기에 지식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녀는 잠시 교실을 둘러보며 다른 학생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수를 바라보며 독일어로 말했어요. 비세는 인센추 퍼빈데나는데 게브라우흐트 베르덴 졸테, 니트지 추 벨라이디겐. 민서의 말이 끝나자 교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카를로스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마리, 아키라, 한스, 그리고 다른 모든 학생들이 민서를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브라보! 정말 멋진 답변이었어. 마리가 프랑스어로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철학자예요. 아키라도 일본어로 감탄했어요. 교수는 학생들의 반응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고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교실에 울려 퍼지는 박수 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동과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민서는 여전히 칠판 앞에 서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표정에는 당당함과 함께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민서. 카를로스가 일어서며 박수를 계속 쳤습니다. 이런 멋진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마리도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스는 독일어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처럼 완벽한 독일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경이로워요. 아키라 역시 일본어로 감탄을 표했습니다. 민서 씨의 철학적 통찰력은 정말 놀라워요.
언어뿐만 아니라 사고의 깊이까지. 교수는 학생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점점 더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민서를 향한 무례한 태도와 인종차별적 발언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며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민서는 박수를 받으며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교실을 둘러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제 혼자만의 성과가 아닙니다. 언어와 철학은 혼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녀는 독일어로 계속 이어갔습니다. 비렐름 폰 훔볼트가 말했듯이 언어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신입니다. 민서의 말에는 깊은 철학적 성찰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자랑하기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형성되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언어를 배울 수 있었던 것은 각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 만난 할머니께서 저에게 괴테를 읽어주셨고, 프랑스에서 만난 교수님께서 데카르트의 철학을 가르쳐 주셨죠. 민서의 이야기를 듣던 학생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그녀의 겸손함과 감사하는 마음이 진정성 있게 전해졌어요. 교수는 민서의 말을 들으며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는 민서를 무시하고 조롱했지만 정작 민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서는 교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모든 배움의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신이나 국적이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노력이 평가받아야 하죠. 이 말이 떨어지자 교실은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의미의 박수였어요. 민서의 인격과 철학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동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감동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특히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은 민서의 말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떠올리며 크게 공감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카를로스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마리도 동의하며 말했어요. 교수는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민서의 압도적인 지식 앞에서도 그녀는 오만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겸손하고 포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 양.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교수에게 집중되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오만함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교수의 인정은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을 인정하며 민서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교수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나 원망 대신 이해와 용서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강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교실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강의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강의가 끝나자 학생들은 하나둘씩 교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문 앞에서 민서를 기다리며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어요. 카를로스와 마리, 한스와 아키라는 민서 주변에 모여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민서, 정말 고마워요. 오늘 당신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카를로스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정말 감동했어요. 저도 앞으로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리도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한스는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독일어는 정말 완벽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것은 당신의 품격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나간 후 교실에는 민서와 교수만 남았습니다. 교수는 강단에서 내려와 천천히 민서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걸음걸이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만함 대신 겸손함이, 권위적인 태도 대신 진심 어린 반성이 배어 있었죠. 민서 양, 교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있다면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교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한 행동들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을 향한 편견과 무례함, 그리고 인종차별적 발언까지 교육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뼈저리게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민서는 조용히 교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거나 비난하지 않았어요. 대신 차분하게 기다리며 교수가 할 말을 다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이 대학에서 가르쳐 왔지만 언제부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 권위를 과시하는 데만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독일어로 이어갔습니다. 마이네 포르르타일레 운트 아로간츠 페어 차이웅지 미어 비테. 교수가 독일어로 용서를 구하자 민서의 눈에 깊은 이해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교수의 진심을 느꼈어요. 교수님, 민서가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마음이죠. 민서의 말에 교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따뜻한 이해와 용서가 가득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민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곳에 와서 제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편견을 실력으로 깨뜨리고 싶었거든요. 교수는 민서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었을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민서처럼 뛰어난 학생을 편견으로 바라본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오늘 교수님과의 일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민서가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빌둥 이스트 다자이어 옴 안데레 추 베르슈테헨 운트 추 악첩티렌. 민서는 교육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수는 그녀의 깊은 철학적 통찰에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교수님께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민서의 관대함에 교수는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큰 마음을 가진 학생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서 양. 당신은 저에게 진정한 교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이해와 존중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과와 용서를 넘어서 진정한 인간적 성장의 순간이었어요. 며칠이 지난 후 하버드 캠퍼스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습니다. 민서와 교수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학생들과 교수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특히 그날 강의실에 있었던 학생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놀라운 순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민서가 7개 언어로 완벽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거든요. 카를로스가 도서관에서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녀의 품격이었어요. 교수님이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는데도 끝까지 예의를 잃지 않았어요. 마리도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언어학과 건물복도에서는 민서를 만나려는 학생들로 북적였어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그녀에게 언어 공부 방법을 묻거나 철학적 질문을 하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민서 씨, 혹시 스페인어도 할 수 있어요? 멕시코에서 온 학생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포르 수푸에스토 캐시. 민서가 유창한 스페인어로 대답하자 학생들은 또 한 번 감탄했어요. 민서는 이제 캠퍼스의 작은 명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과 교류하며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나누는 일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언어는 혼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민서가 러시아에서 온 학생에게 러시아어로 말했습니다. 야 듀마유 슈토미 모젬 우치트시야 드루구 우드루가. 교수 또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민서에게서 받은 깊은 교훈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다음 강의에서 그의 모습은 이전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수가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강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배울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의 말투에서 권위적이고 오만한 톤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신 진정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려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언어의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진 언어적 배경이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함께 확인해 봅시다. 학생들은 교수의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그날 강의실에 있었던 학생들은 더욱 감격스러워했어요. 교수는 수업 중간중간 각국에서 온 학생들에게 자신의 모국어로 발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표를 진심으로 경청하며 격려했어요. 한스, 독일어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 철학의 전통이 잘 드러났어요. 아키라, 일본어의 미묘한 경어법에 대한 설명이 언어학적으로 매우 가치 있었습니다. 교수는 각 학생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며 그것이 학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민서는 교수의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그날 보여준 용기와 품격이 정말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강의가 끝난 후 교수는 민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서 양,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제 연구실로 오시겠어요? 당신과 함께 진행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민서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교수를 바라보았어요. 다국어 화자들의 인지적 특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당신 같은 뛰어난 다국어 화자와 함께 연구할 수 있다면 정말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의 제안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민서의 재능을 인정하고 그녀와 함께 학문적 성장을 이루고 싶어 했어요. 물론이에요, 교수님.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민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서와 교수는 새로운 협력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과거의 갈등을 뛰어넘어 진정한 학문적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캠퍼스 곳곳에서는 민서의 이야기가 계속 회자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그녀에게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특히 유학생들은 민서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고 더욱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하버드 캠퍼스는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고 민서는 도서관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교수와의 공동 연구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었어요. 다국어 환경에서의 인지적 유연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연구는 이미 여러 학술지에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뛰어난 언어 능력과 교수의 풍부한 경험이 만나 시너지를 발휘한 결과였죠. 민서, 방금 시카고 대학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연구에 대해 초청 강연을 요청했습니다. 교수가 연구실로 들어오며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네요. 민서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교수는 민서를 바라보며 감회 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달 전 자신이 편견으로 무시했던 학생이 이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동료가 되어 있었어요. 민서 양,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저를 바꿔주었어요. 교수님께서 변화하시려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단지 기회를 드린 것뿐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에는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캠퍼스에서는 민서를 중심으로 한 다국어 스터디 그룹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매주 목요일 저녁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한국어를 배워볼까요? 민서가 칠판에 한글을 쓰며 말했습니다. 와, 한국어 글자는 정말 아름다워요. 프랑스에서 온 소피가 감탄했습니다. 네, 한글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예요.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정말 훌륭한 문자입니다. 민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함께 설명해 주었어요. 학생들은 그녀의 설명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었습니다. 민서, 당신 덕분에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알게 됐어요. 카를로스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서 배우는 것도 정말 많거든요. 민서의 겸손한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혼자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민서는 기숙사 방에서 가족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민서야, 요즘 어때?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 좋아요, 엄마.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우리 딸이 그곳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니 정말 기뻐요. 민서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이야기했어요. 처음의 어려움과 갈등,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민서야, 정말 자랑스러워. 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대견해. 아버지의 말에 민서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말거라. 가족과의 통화를 마친 후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막막함과 두려움, 교수와의 갈등,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더욱 성장시키는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서는 평소처럼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만나는 학생들마다 그녀에게 밝은 인사를 건넸어요. 굿모닝 민서, 봉주르 민서, 오하요 고자이마스 민서. 각자의 언어로 인사하는 학생들을 보며 민서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언어의 다양성이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교수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민서 양, 오늘도 함께 배워봅시다. 네, 교수님. 수업이 시작되자 교실은 활기찬 토론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바탕으로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었어요.
민서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이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풍요로움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고 있었거든요. 강의가 끝난 후 민서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새로운 연구 주제를 위한 자료를 찾고 있었어요. 언어 다양성과 상호 이해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버드 캠퍼스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서에게 이곳은 단순히 명문대학이 아니라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터전이었어요.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언어와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학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민서가 추구하는 꿈이었어요. 캠퍼스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와 함께 민서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모든 것은 용기 있는 한순간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